자, 이제부터 이제 생리학 파트로 들어가는데요. 원래 이제 이 파트를 이제 인체 생리학, 동물 생리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동물의 체계화된 구조, 동물의 그 체계화된 구조를 보게 되면 자, 생명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세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형성하죠. 그죠? 그러니까 조직을 우리가 이제 세포 비슷한 유형의 혹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비슷한 형태의 세포들의 모임을 우리가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조직이 모였을 때 기관이 되고, 자, 동물 같은 경우는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라고 하는 동물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관계라고 하는 게 뭐 신경계도 있고, 그 다음에 감각계도 있고, 근골격계도 있고, 그 다음에 면역계도 있고, 그죠? 등등등등. 한 대략적으로 한 11개의 기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11개. 이 기관계가 모여가지고 이제 사람이나 강아지와 같은 동물이라고 하는 개체를 형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기관도 그렇고, 이제 기관계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많이 그래도 좀 익숙한 어떤 뭐 위나 간이나 이런 것들을 기관이라고 얘기하고,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거를 기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약간 여러분들한테 이제 약간 낯설다라고 어떻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동물의 어떤 체계화에서 이제 4가지의 어떤 대표적인 조직이 있거든요. 자, 그 조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상피 조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경우는 표피 조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동물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해? 상피 조직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지. 이 상피 조직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어떤 그 경계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요. 보호 기능을 하고, 우리가 이제 흡수 기능도 하죠. 피부 같은 데 보게 되면 우리가 그 화장품 같은 것들을 뭐 이렇게 바르고 막 그러면, 그죠?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화장품을 여기다 어때 겉에 이제 맨질맨질하려고 바르는 것도 있지만, 그 화장품 성분이 어때 피부 안으로 어때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죠? 바르는 어떤 효과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땀 같은 거나 어떤 그 이물질 같은 거나 대사노폐물 같은 것들이 이제 상피 조직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나오기도 하지. 그러니까 분비도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상피 조직이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보호, 흡수, 분비, 이 3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신경 조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신경 조직 하면 뭐 여러분들이 신경 모르는 사람 거의 없단 말이에요. 친숙한 편이에요, 그래도. 그죠? 그리고 이제 조직 중에 뭐 도 있냐면 심장근이나 골격근이나 그 다음에 이제 평활근과 같은 근육 조직도 있어요. 그죠? 자, 마지막에 어떤 조직이 있냐면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결합 조직. 이 결합 조직 같은 경우는 이 나머지 3개의 조직에 비해서 좀 막연하다 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드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일단 결합 조직이 종류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하는 거. 다른 조직에 비해서 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성긴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섬유성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혈액이 갑자기 튀어나와. 지방 조직 있지, 연골 조직 있지, 뼈 조직 있지,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에 해당이 돼요? 결합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죠? 자, 이런 4개의 어떤 그 조직도 좀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양소가 흡수되는 어떤 조직, 소장상피 조직이라고 얘기하지. 알았죠, 그죠? 소장상피 조직. 자, 그러면 영양소에 대한 어떤 그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영양소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뭐 대사 과정에서 필요한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영양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물질 대사에 필요한 물질,
요거를 우리가 이제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일단은 주영양소와 부영양소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죠? 이 주영양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주영양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그죠? 자, 생물이 쓰는 어떤 직접적인 에너지는 뭐죠? 에너지? ATP. 알았지? 그지?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죠? 영양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주영양소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주영양소의 특징은 에너지가 아니고 에너지원이다 라고 하는 거, 그죠? 구별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모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애들은 채구성 물질에 해당이 돼요. 영양소는 비타민 빼고는 전부 다 채구성 물질에 들어가요. 알았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채구성 물질의 비율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단백질이 가장, 그죠? 월등히 우리 몸에서 많이 필요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질 성분, 지방 성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방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 차원에서 얘기를 했을 때 지방이라고 표현한 건데, 지질이라고 어때 표현해도 상관은 없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채구성 물질 중에서 이 주영양소 중에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애가 누군가요? 탄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얘네들은 모두 탄화소화물로 구성되어 있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경우는 CHO, 얘네의 어떤 그 세 개의 어떤 공통적인 성분을 갖고 있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엔소스라고 하는 질소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어쨌거나 저쨌거나 얘네들은 전부 다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이 주 영양소는 어떤 또 다른 부가적인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 과다 섭취에도 배설되지 않는다. 거의 배설되지 않아요. 거의.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 탄수화물 같은 것들 우리가 과량 먹었다라고 해서 배설되면 병원에 가야 되죠. 당뇨야, 당뇨. 알았지, 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영양소 중에서 주 영양소 같은 경우는 과다 섭취에도 배설이 되지 않는 대부분이, 또 우리 생물은 절대적이라고 어떻게 표현하면 다 틀리거든요. 좀 대부분. 아시겠죠? 배설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볼 때 과다 섭취에도 배설이 안 되는 어떤 특징도 있지만,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 영양소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그죠? 소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소화 과정. 자,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경우가 우리가 어때? 세포 안으로 어때? 도입되기엔 너무 사이즈가 크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효소에 의해서 가수분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때? 최종 산물로 만들어야지만 소장 상피에서 어때?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노란색으로 어때? 표시를 한 이유가, 단백질은 생리작용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생리작용이라고 하는 거, 생물학에서 굉장히 막연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죠? 이 생리작용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질 대사를 조절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리작용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항상 뭘 생각해? 물질 대사. 알았지? 그지? 그래서 효소의 어떤 주성분에 해당하는 단백질 성분이 당연히 우리는 생리작용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리작용을 어때 조절한다 혹은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수행은 누가 합니까? 수행은 누가 해요, 여러분? 효소가 하죠, 효소가. 아시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조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뭐 효소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호르몬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때 생리작용을 어때 수행하는 거는 촉매에 해당하는 효소가 어때 관여를 하지만, 그죠?
이 효소의 활성을 어때 주기도 하고 억제를 하기도 하는 그런 인자나 신호 분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우리가 이제 신호 전달해서 어떤 그 신호 전달 물질 리간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자, 반면에 이제 삼부 영양소라고 하는 부영양소는 자, 공통적으로 이 친구들은 에너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 체구성 비율에서 가장 높죠. 70에서 뭐 한 60 이상, 70 정도의 어떤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물인데 왜 얘가 주 영양소가 될 수 없었냐면 에너지원이 어때 결정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알았지, 그지?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저는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게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있어? 물질 대사를 얘가 수행해? 아니지. 물질 대사 장소를 제공한다라고 했잖아. 아시겠죠, 그죠? 물질 대사를 어때? 수행하는 게 아니라 물질 대사 장소를 제공하는 어떤 필드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해가 되지? 그리고 주로 생리작용의 어떤 조절 과정에 어때 참여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무기염료하고 바이타민이라고 하는 애 자체가 자, 효소 중에서 어떤 거 보조인자의 성분에 어때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금속 원소 각종 어떤 미네랄 같은 금속 원소에 해당하는 애가 또 있고 비타민이라고 하는 애는 보통 이제 보조인자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여러분? 조효소 역할을 하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포 과정이나 광합성 과정에서 나왔던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니틴, 뉴클레오타이드나 혹은 뉴클레오타이드 포스페이트, NAD 플러스나 그 다음에 NADP 플러스, 그 다음에 플라빈 요소 FAD 이런 애들이 어디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비타민 계열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소화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영양소를 흡수 가능하도록 어때 분해하는 물질 대사다. 자, 분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분해? 가수 분해. 모든 소화 효소는 여러분 가수 분해예요, 가수 분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밀라제, 그 다음에 펩신, 트립신, 리파제, 라이페이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수 분해 요소고요. 단백질만 존재하고 있는 효소예요. 알았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소화 과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계적인 어떤 소화도 필요해요. 근데 이건 절대적으로 어때 꼭 필요하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계적 소화가 있어야지만 진정한 어떤 소화에 해당하는 화학적 소화를 얘가 촉진시키는 데 관여를 합니다. 알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학적 소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소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기계적 소화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저작작용, 자, 우리가 씹는 작용을 저작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강에서 치아를 이용해 가지고 어때? 음식물을 먹을 때 꼭꼭꼭꼭 어때? 씹잖아. 씹으면 자,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녹말 덩어리가 뭐로 바뀌어요, 여러분? 녹말 알갱이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녹말이 엿덩어리로 바뀌는 게 아니야. 이거 화학적 소화야. 알았지, 그지? 그러니까 녹말 덩어리가 녹말 알갱이로 바뀌거나 지방 덩어리가 지방 알갱이로 바뀌거나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단백질 덩어리가 단백질 알갱이로 바뀌는 자, 성분의 어떤 그 화학적인 특성은 변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성질은 바뀌지 않고 입자만 작아지는 형태가 바로 기계적 소화 중에서 저작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덩어리가 일단 알갱이로 바뀌게 되면 어떤 측면에서 유리하냐, 소화 과정에서 소화액과 소화효소와 표면적이 어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작작용이 주로 이제 치아 안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치아에서 어때? 치아에서 작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소화액, 소화효소가 뭐가 있어요? 아밀레이스. 얘가 있잖아, 그치? 그 아밀레이스와 어떤 그 녹말 알갱이의 접촉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때? 소화가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연동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소화관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소화관 운동이야. 자, 이 소화관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연동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그 장기, 소장 같은 어떤 장기나 이런 장기가 수축과 이완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음식물이 한 방향으로 내려가는, 그죠? 이런 운동을 뭐라고 얘기해? 소화관 운동 혹은 연동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식물은 우리가 이제 삼키게 되면, 구강 내에서 삼키게 되면 식도에서부터 어때? 연동 운동이 일어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식도에서 어디로 가죠, 여러분? 위로 지나가고요. 위에서 어디로 가요, 여러분? 소장으로 가죠. 맞죠, 그죠?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어때?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가 어때? 다 끝나는 장소가 어디야? 소장이잖아. 맞아? 소장에서 흡수까지 다 하게 되면은 흡수하지 못한 어떤 그 고형 물질이 생기겠죠. 그 고형 물질이 이제 대장을 통해서 이동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어때? 수분이나 비오틴과 같은 바이타민을 어때? 흡수하고 나서 체외로 어때? 배출이 되죠. 배출. 그죠? 이 과정이 여러분, 이 과정이 방향성을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갖습니다. 그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이 소화관 자체가 어때? 근육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동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알았죠, 그죠? 이런 걸 무슨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연동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동 운동은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의 운동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연동 운동을 할 수 없는 대표적인 소화 기관이 어디가 있어요? 간. 이자가 있지. 간이나 이자에는 어때? 음식물이 아까. 알았지? 간이나 어떤 거 이자는 음식물이 소장으로 내려왔을 때 찍찍 싸줘. 쓸개즙을 싸주던지 이자가 싸준다고. 걔네들은 그냥 어때? 소화액만 공급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장소로 어때? 음식물이 들어가서 가수분해가 되는 반응은 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혼합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혼합운동은 주로 이제 위나 이제 소장과 같은 데서 주된 어떤 화학적 소화가 많이 일어나죠.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위와 소장 같은 데서 혼합운동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과 소화액을 섞는 거예요. 음식물과 소화액을 섞어주는 반응을 혼합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소화액이라고 하는 건요. 소화효소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알았죠? 그죠? 그러니까 소화에 관련된 모든 액상 성분을 전부 다 어때? 묶어서 우리가 이제 소화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어. 쓸개즙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어. 그 다음에 NaHCO3라고 하는 애도 포함되어 있어. 아시겠죠? 이게 뭐죠? 중탄산 나트륨 혹은 탄산수 나트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디서 분비가 되지? 이자에서. 그지? 이거 어디서 분비가 되지? 이건 잘 알잖아, 여러분. 학교 갈 때 배웠잖아. 쓸개. 맞아? 간에서 생성되고 쓸개에 저장됐다가 분비가 된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어떤 그 기계적 소화를 어때? 수행을 하게 되면 화학적 소화가 좀 더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죠. 자,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소화 효소에 의해서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서 음식물이 이렇게 쪼개지는 가수분해가 되는 어떤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죠? 자, 이 소화 효소가 어때? 분비가 되는 대표적인 장소가 잎이나 위나 소장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장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외분비선, 외분비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았지?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용관을 통해서 어때? 분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바깥쪽으로. 상피 조직 바깥쪽으로.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소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어때?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이제 해부학적인 어떤 구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구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강. 알았죠? 그죠? 이 구강 주변에는 이렇게 보이는 어떤 그 외분비샘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죠? 여기가 지금 뭐냐면은 귀미샘.
이게 바로 뭐예요? 턱밑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턱밑샘.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혐의샘이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죠? 그죠? 자, 이 세 군데가 바로 뭐예요? 침을 분비하는 장소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구강 이 주변에 침샘이 어때? 세 군데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그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반사적으로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씹다가 반사적으로 어때? 목구멍으로 넘길 거 아니야. 삼킴이라고 하는 걸 한단 말이야. 알았죠? 그죠? 삼키게 되면 얘가 이제 식도를 통해 가지고 어때? 내려오겠죠. 그죠? 여기가 지금 식도. 아시겠죠? 자, 식도는요, 가슴에 있습니까? 아니면 복부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어요. 알았어? 만약에 식도암에 걸렸어, 어떤 사람이. 그지? 흉부외과에서 수술해, 이거. 알았지, 그지? 흉부 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쭉 내려가다가 이제 여기 약간 경계, 이 간이 어때? 바깥쪽으로 어때? 앞에 이제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어떤 상태로 이제 보여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가 지금 밥통에 해당이 되는 위잖아요. 그죠? 위와 식도의 어떤 그 경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도 이제 관략근으로 조절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뭐라고 얘기해? 분문이라고 얘기해. 분문. 자, 분문을 통해서 분문이 열리게 되면, 그죠? 자, 식도에 있는 음식물이 연동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내려가다가 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죠? 그러면 일단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위가 어느 정도 어때? 연동운동도 하면서 혼합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염산에 의해서 활성화된 펩신이, 그죠? 여기 있는 어떤 단백질 성분을 1차적으로 가수분을 하겠죠. 이해가 되지? 그리고 나서 어때? 점차적으로 어때? 소장 쪽으로 내보내는데, 그죠? 소장과, 여기가 지금 소장이에요, 여러분. 소장과 위에 어떤 경계문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유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죠? 그죠? 유문. 그러니까 분문보다는 유문이 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죠? 자, 실제로 이제 위라고 하는 장소가 염산 때문에 강산 조건이에요. 강산 조건. 강산성 조건이라고 하는 거 아실 거예요. 그죠? 이 강산 조건을 띠고 있는 위에 있는 음식물이 소장으로 어때 내려가게 되면 소장은 pH가 높아. 얘는 pH가 낮잖아. 그지? 여기는 약 염기성 혹은 약 알칼리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효소의 어떤 환경 자체가 액성 자체가 지금 다르다는 얘기야. 두 장소가. 알았죠? 그죠? 따라서 이거를 어때 차단하고 구분을 해주는 어떤 경계문이 유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아 안 맞아? 자, 음식물이 일단 위에서 소장으로 무작정 어때? 여기가 완전하게 뚫린 상태라고 가정을 한다면 계속 내려가겠죠. 계속. 끊임없이 음식물이. 그럼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소장에서 어때 소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소화 과정을 어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위에서 밀고 내려오면 안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위에 있는 음식물이 일단 소장으로 일부 내려왔다가 여기 pH가 알칼리성 조건에서 산성 조건으로 바뀌잖아? 그럼 자동으로 닫혀 이게. 탁.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유문이 어때요? 유문이 닫힙니다. 수축을 한다라는 얘기야, 관략근이. 그럼 음식물이 어때? 위에서 더 이상 못 내려오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산성 음식물을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소장 조건이 약 알칼리성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요. 그죠? 여기 이제 이 소장에 붙어 있는 알집 모양으로 생긴 장기. 여기가 어디죠, 여러분? 이자죠. 알았죠? 그죠? 이자에서 아까 얘기한 NaHCO3라고 하는 탄산수소 나트륨을 찍찍 쌓아줘요. 알았죠? 그러면 요게 지금 수소가 보인다라고 해서 산성물질이 아니야.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알았죠? 그지? 자, 요거 염기성 물질이에요. 염기성 물질. 알았죠? 그죠? 이 염기성 물질에 의해서 이 강산성 환경에 있었던 산성 음식물이 중화가 됩니다. 중화가 되면 어떻게 되지? pH가 올라가지. 올라가면서 약 알칼리성 조건으로 어때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서 비로소 소장에서 어때? 소화 효소에 의해 얘네가 어때? 가수분해가 일어나겠지. 그러면서 연동 운동을 통해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소장 pH가 알칼리성 조건이 됐을 때 닫혔던 유문이 어떻게 되죠? 열립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유문 리플렉스, 반사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죠? 자, 미리 한번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문 반사라고 하는 거는 그지? 자, 유문이라고 하는 장소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겠죠. 자, 유문이 닫힐 때는 언제 닫혀요? 소장의 pH가 낮을 때.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유문이 열릴 때는 언제 열리나요? 소장의 pH가 높을 때. 개발이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유문이 닫혔다가 열릴 때는 반드시 췌장에서, 이자를 췌장이라고 얘기하거든. 이자에서 뭐가 분비가 돼야 돼? NaHCO3가 분비가 됐을 때 가능하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뭐 요거를 여러분들이 워낙 화학을 잘 하시니까, 그죠? 자, 요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써보면 염기성 물질 NaHCO3가 산성 음식물에 있는 염산 성분하고 반응한다는 얘기죠. 그지? 맞아? 그러면 산염기 중화 반응이기 때문에 일단은 물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NaCl이라고 하는 염이 만들어지고요. 추가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오케이, 말이?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소장이라고 하는 애가 여러분, 우리 몸에서 어때? 장기 중에서 가장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장은 12지장, 공장, 회장 순서대로 존재를 해요. 알았죠? 그죠? 12지장, 공장, 회장. 알았지? 자, 이거 외우는 방법. 12장이 공장에 가가지고 어때? 회장님을 만났어. 안녕하세요? 인사했대요. 이렇게 외워도 되고. 아니, 그냥 외우던지. 알아서 외우세요. 자, 그래서 일단 얘가 12장에서 어때? 이제 공장 회장을 거쳐가지고 어때? 소화 흡수가 어때? 마저 일어나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흡수가 되지 않은 어떤 산물이 대장을 통해서 어때요? 이동을 하겠죠. 직장 이런 데를 거쳐가지고. 그지? 그래서 어때? 항문을 통해 가지고 어때? 체외로 나가는 게 바로 대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죠? 소화가 다 끝났네? 자, 그러면 너무 섭하죠? 빨리 봐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지금 구강 내에서의 어떤 소화 과정을 잠깐 보면 이 소화 과정을 촉진시키는 인자가 있어요. 여러분. 소화 과정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신경 중에서는 자율신경이 어떤 지배를 받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친구는 소화 과정에 대해서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알았죠? 그죠? 그 다음에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억제 역할을 해요. 아시겠죠? 그죠? 이거 반드시 알아도. 자, 그런데 이제 소화와 반대인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순환과 어떤 거? 호흡. 알았지? 그지? 그러니까 심장박동하고 호흡운동은 이하고 반대야. 교감이 활성제, 그 다음에 부교감이 억제제야. 알았지? 그지?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잎에 있는 구강. 잠깐 하나 어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죠? 자, 잎에서는 소화가 1차적으로 일어나잖아. 그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어떤 침샘이라고 하는 타액이 나오죠. 자, 침이라고 하는 게 바로 타액인데, 타액의 성분을 일단 어때? 짚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자, 타액에는 침이라고 하는 성분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은 성분은 물이에요, 물. 아시겠죠? 그죠? 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도 있냐면 뮤신과 NaHCO3가 존재를 합니다. 알았죠? 그죠? 자, 이 뮤신이라고 하는 애가 바로 뭐냐면 당단백질이라고 얘기하거든. 알았지? 끈적끈적한. 우리 그 타액을 보게 되면 이렇게
끈끈하잖아요. 약간 끈끈하다? 점성이잖아. 맞지, 그지? 그 점성이 뮤신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맞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소화관 내부가 위를 빼고 산성 조건일 때는 안 좋아. 알았지, 그지? 특히 우리 구강내가 어때? 산성화 조건이 되게 되면 세균의 어떤 공격을 받기가 쉬워요. 알았죠, 그죠? 그래서 항상 어때? 이 구강내의 환경은 염기성일 때가 좋기 때문에 NaHCO3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구강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뮤신과 NaHCO3가. 알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밀라제가 있죠. 아밀레이스, 아밀라제. 그냥 아제라고 쓸게요, 저는. 그죠? 자, 요게 바로 뭐냐면은 탄수화물 분해 요소, 녹말 분해 요소죠.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녹말을 가수분해 해가지고 이당류에 해당하는 엿당으로 쪼개는 역할을 하겠죠, 뭐. 아시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 엿당 플러스 뭐가 만들어져? 작은 다당류가 만들어지는데 걔를 뭐라고 얘기해? 덱스트린이라고 얘기해. 덱스트린. 아시겠죠, 그죠? 덱스트린, 그지? 자, 이 아밀라제는 여러분 타액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있죠? 이자에서도 나와요, 이자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는 이자만 나왔잖아. 근데 교수님에 따라서 췌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알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자와 췌장은 같은 말이야. 동의어야, 동의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또 있냐면 리파제가 나와요. 리파제가 우리 이제 주된 분비 장소가 어디죠? 이자죠, 이것도. 지방 분해 요소 중에 유일하죠. 이게 침에도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았죠, 그지? 근데 얘가 소량 존재해요, 소량. 아시겠습니까? 소량. 알았죠, 그죠? 그러면 얘가 어때? 가수분해하는 대상은 뭔가요? 중성지방, 그지? 트리아실 글리세롤을 가수분해해가지고, 자, 지방산과 지방산 두 개랑, 그지? 지방산 하나가 붙은 글리세롤을 뭐라고 얘기해? 모노글리세리드 혹은 모노 아실글리세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알았죠, 그죠? 알았지? 그러니까 모노글리세리드라고 어때 나올 수도 있고, 그 미트리트 같은 경우는 모노아실글리세롤 이렇게 표현하거든. 아시겠어요? 모노아실글리세롤. 알았지? 자, 어쨌거나 똑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얘가 소량 분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라이소자임이 있어요. 리소자임. 아시겠죠? 리소자임. 리소자임은 세균의 세포벽. 여러분 그 그람 양성균, 음성균 할 것 없이 세균의 세포벽에 어떤 공통된 성분이 뭐 있어요? 펩티도글리칸. 알았지, 그지? 펩티도글리칸의 베타 일사결합을 어때 파괴시키는 애가 리소자임이야. 그래서 세포벽을 분해하는 항미생물 펩타이드가 리소자임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항체가 있습니다. 항체 중에서 외분비선에서 분비가 되는 항체가 뭐가 있어? 대표적으로 IgA라고 하는 게 있어. 클래스. 아시겠죠? 그죠? 요게 바로 뭐냐면은 외분비 항체라고 얘기해요. 이 외분비 항체는 타액에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눈물에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성의 어떤 그 젖샘에서도 어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생아 초기에 어떤 그 초유를 먹였을 때 아이들이 어때 면역력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엄마의 항체를 받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연동운동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내려가? 식도를 거쳐 가지고 위로 내려가는데 식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동운동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죠? 위.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구강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그죠? 여기는 외분비선은 있어요. 알았죠, 그죠? 하지만 소화 관련 호르몬은 나오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죠?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내분비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 호르몬도 있거든. 소화 관련.
여기는 소화 관련 호르몬하고 상관없는 장소야. 구강은. 근데 위는 어때? 관계가 있어. 위는 관계가 있다고. 위는 외 분비선도 나오고 내 분비선도 나와요. 알았죠? 그죠? 소화 관련 호르몬도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우리가 이제 스토먹이라고 하는 어떤 위의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 그죠? 여기가 아까 얘기한 어떤 분문,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이쪽이 유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아, 안 맞아? 자, 여기 지금 스몰 인테스틴이라고 나와 있는 지역 보이세요? 그죠? 이게 소장인데,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소장이라고 알아두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 부위를 뭐라고 얘기해? 소장 처음 부분을 12지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그지? 12지장. 자, 그러면 연동 운동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음식물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자, 위에 점막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알았어요, 그죠? 여러분, 이 위의 점막과 소장의 점막의 어떤 특징이 달라요. 이게 소장이잖아? 소장은 융털이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 근데 위는 이렇게 튀어나오긴 나왔지만 약간 평평한 지대를 갖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맞지? 그럼 여러분들이 소장이 이렇게 울룩불룩하게 튀어나와서 주름진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영양소를 흡수하기 용이하죠. 표면적이 넓죠. 그죠? 하지만 위는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위가 이렇게 약간 볼록볼록하게 널찍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위가 이런 어떤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얘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죠? 그러니까 음식물을 최대로 어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또 위야. 알았지? 이게 뭐 소화 과정을 용이하게 해주는 거랑은 어때? 개뿔 상관없어요. 알았죠? 그죠? 요거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잘 보게 되면 이런 데를 따라서 관을 쭉 따라서 가게 되면, 그지? 뭐가 존재를 하고 있어? 여기 이제 주변에 있는 상피세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알았죠? 그죠? 이게 지금 무슨 세포예요, 여러분? 상피세포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위내강이잖아.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위내강에서 일어나거든. 주머니 안에서. 그지? 그런데 이 위벽을 따라서 쭉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땅굴 같은 게 존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세포들이 전부 다 뭐란 얘기예요? 상피세포라고요. 이해가 됐어?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세포, 뭐 빨간색으로 표현한 세포도 있고 노란색으로 표현한 세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현한 어떤 세포들이 종류가 이제 세 종류의 세포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죠? 자, 그 중에 요 세포를 예를 들어서 주세포, 메인 세포란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노랑이를 부세포, 혹은 얘를 벽세포라고도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파란 애를 점액분비세포. 무슨 분비세포? 점액분비세포. 자, 따라서 소화액이 분비가 되는 장소가 외분비선이 세 군데의 어떤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위에 외분비선. 아시겠죠? 그죠? 여기는 뭐가 분비가 된다? 소화액 분비가 일어나는 장소다. 알았죠? 그죠? 그래서 종류를 보게 되면, 자, 첫 번째가 주세포. 자, 두 번째가 부세포. 자,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점액분비세포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그죠? 자, 점액분비세포에서는 뮤신이라고 하는 어떤 성분이 나와요. 알았죠? 그죠? 그래서 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아시겠죠?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위장약 같은 걸 선전하는 거 보게 되면 무슨 무슨 있잖아. 거기는 팔아주면 안 되는 거 알지? 옥시 거잖아, 옥시. 자, 그건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시고, 거기서 이제 아빠가 인상 빡 쓰고 있으니까 딸내미가 아빠 이거 드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걸 딱 먹고 갑자기 아빠의 위장에 딱 드러나면서 여기가 하얗게 코팅이 되잖아. 그래서 아빠가
찡그렸던 인상은 확 피잖아요. 그지? 통증에서 어때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일종의 이제 우리 몸에서도 어때 뮤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위벽을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코팅을 먼저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야. 알았지? 왜냐하면 화학적인 어떤 소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조세포에서 분비되는 애가 누구냐면 펩시노겐이에요. 펩시노겐, 펩시노젠이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NOGEN이라고 하는 노겐자가 들어가게 되면 비활성 상태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 비활성 상태가 펩신이라고 하는 활성 상태로 어때? 전환이 돼야지만 비로소 어때? 단백질이 가수분해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이때 처음부터 얘가 펩신으로 분비가 되지 않은 이유는 얘가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고 위벽 자체가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어때? 위벽 손상을 막기 위해서 비활성 상태로 어때? 분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어때? 활성화될 때 누가 관여를 하느냐? 초기에는 HCl이 관여를 해요. 아시겠죠? 그죠? 이 HCl이 뭐죠, 여러분? 염산이죠, 염산. 알았지? 염산이 분비가 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부세포에서 분비가 돼서 펩시노겐의 어떤 특정한 펩티드를 어때? 잘라. 알았지? 그지? 그러면 얘가 펩신으로 활성화돼. 오케이, 바리? 자, 그 상태에서 일단 펩신이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럼 펩신이 펩시노겐을 어때? 펩신으로 어때? 만들어요, 또. 알았죠? 그럼 이 결과물이 이 전구체에 관여를 해서 자기를 어때? 만들어주는데 관여를 하는 어떤 이런 현상을 뭐라고 얘기해? 되먹임이라고 얘기하지. 피드백. 알았지, 그지? 그런데 이 펩신은 무조건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어때? 전환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염산의 효과보다 훨씬 더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양성되먹임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어때? 만드는 데 관여하는 경우를 뭐라고 얘기해? 자가활성이라고 얘기해. 무슨 활성? 자가활성.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이 펩신은 활성화되는 어떤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얘가 단백질을 조금 더 작은 어떤 사이즈로 어때? 쪼개는데 그때 쪼개지는 어떤 산물을 뭐라고 얘기해? 폴리펩티드.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았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죠?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이자에서 나오는 트립신도 단백질을 어때? 폴리펩타이드로 어때? 쪼갤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자, 요게 이제 외분비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분비선도 있어요. 알았지? 자, 여기서는 소화 관련 호르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호르몬.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의 단면을 봤을 때 여기를 어때? 해부학적으로 봐도 이 내강에는 이 호르몬이 안 보여. 혈관으로 어떻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시겠죠? 그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G셀이 있어요. G셀. G세포. 아시겠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ECL 세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ECL 세포. ECL 세포는 장크롬 친화성 세포라고 얘기하기도 해. 크롬 친화성 세포라고도 어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D세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D세포. D셀. 알았죠? 그죠? 자, 여러분 이거 지울게요. 일단은 요거 지울게. 자, 일단은 G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 뭐냐면 가스트린. 알았죠? 그지? 가스트린이 분비가 되는데 이 가스트린은 자, 주세포와 부세포를 자극해가지고 염산과 펩시노겐의 분비를 촉진시킨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세요. 알았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가스트린은 ECL 세포를 자극해요. 알았죠? 그래서 ECL 세포에서 뭐가 분비가 되냐면 히스타민이 분비가 돼요. 히스타민. 알았죠? 그죠? 히스타민 많이 들어봤는데?
면역하게 해서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알았죠, 그죠? 여기서도 이제 ECL 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는데 히스타민이 누구를 자극해 주냐면 부세포를 자극해 줘요. 맞죠, 그지? 자, 그럼 부세포가 지금 어때? 공통적으로 자극을 받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위내강의 산성이 어때? 강해지겠죠. HCl의 농도가 높아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 HCl이라고 하는 염산 자체가 굉장히 반응성이 크고 굉장히 어때요? 위험한 물질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위벽이 손상될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로우 pH, 위내강의 pH가 너무 낮아졌다라고 하는 걸 감지하는 애가 누구야? D셀이야. 알았죠, 그지? 그래서 D셀을 어때 자극하게 되면 D세포에서 뭐가 분비가 돼? 소마토스타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소마토스타틴. 아시겠어요? 소마토스타틴. 이 소마토스타틴이 자, 부세포의 기능을 억제시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마토스타틴은 이자에서도 분비가 돼. 알았지? 이자에서도. 우리 여러분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뭐 분비되죠? 인슐린, 글루카곤. 그지? 베타세포에서 뭐 분비되죠? 인슐린. 그지? 델타세포에서 뭐가 분비가 돼? 소마토스타틴. 알았지? 그지? 그러면 이 알파세포에서 분비하는 글루카곤은 혈당을 증가시키지?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혈당을 감소시키지? 중고등학교 때 다 했던 거니까. 알았지? 그지? 그럼 소마토스타틴은 인슐린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시켜.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억제야. 무조건. 알았어요? 얘가 여러분 시상하부에서도 분비가 돼. 알았어?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소마토스타틴은 성장 호르몬 분비 억제제야. 알았죠? 그죠? 오케이? 자, 그렇다 이거죠. 됐습니까? 됐어요? 자, 여기서 아까 염산이라고 하는 친구 있잖아. 염산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알았죠? 자, 염산의 첫 번째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있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굉장히 더럽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인정 안 하시죠? 인정해야 돼요. 그죠?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실제로 막 들어가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일찌감치 우리는 병에 걸려서 죽어야 돼. 근데 죽지 않은 1차적인 이유가 염산이라고 하는 어떤 방어 인자가 있다라는 얘기야. 알았지, 그지? 그래서 염산이 하는 역할은 살균 소독을 해줍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봐. 음식물이 한 몇 시간 동안은 윗속에 어때?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윗속에 있는 음식물이 내려가잖아. 그럼 우리가 배고픔을 느낀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배고픔을 느끼면 이거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지? 왜 그러냐면 윗속에 음식물이 있는 동안은 어때? 우리가 포만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여기서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몇 시간 동안은 어때? 음식물이 저장되어 있어야 되지. 근데 온도가 어때? 체온이니까 한 37도 정도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정도면 어떻게 되겠어? 부패하기 딱 좋아요. 알았죠? 부패가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두 번째가 부패 방지. 아시겠어요? 음식물의 부패 방지를 수행합니다. 자,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3차 구조의 단백질은 기능을 갖고 있지만 거의 어떤 구형의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맞지, 그지? 얘를 이렇게 1차 구조로 어때? 펴줘. 알았어? 자, 3차 구조의 단백질을 몇 차 구조로 펴준다고요? 1차 구조로 펴준다고요. 알았죠? 그러면 1차 구조로 펴줘서 이점이 뭐가 있을까? 표면적이 넓어지거든. 그러면 어때? 펩신과의 어떤 접촉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단백질 소화가 용이해져요. 알았죠? 그죠? 그래서 단백질 변성을 합니다. 단백질을 변성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 소화를 도와준다. 단백질 소화를 하는 어떤 장소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려면 쓰세요. 표면적으로 어떻게 준다? 넓혀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폴딩이 되어 있는 어떤
이 조직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음식물을 저장할 만한 어떤 창고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얘기예요. 늘려가지고. 알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주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칩셀이 지금 주세포인데, 주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펩시노겐, 펩시노젠. 알았지? 비활성 상태가 펩신으로 어떻게 전환될 때 구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HCl에 자극을 받아야 되고요. 그죠? 일단 펩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어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가 활성 과정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어떤 기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파지티브 피드백이라고 해서 양성 피드백 혹은 양성 되먹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소화 관련 호르몬이 지금 아까 얘기한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가스트릭 주스가 있죠.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가스트린. 알았지, 그지? 무슨 세포에서? 그치? 쥐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그죠? 대표적인 호르몬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이해되셨습니까? 거기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게 리버가 뭐예요, 여러분? 간. 간에 붙어 있는 제가 뭐예요? 쓸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소장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소장. 인테스틴. 그죠? 12지장이라고 하는 거는 소장 상부니까 소장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지? 여기서부터 이제 소장이죠. 여기서부터. 알았죠? 그죠? 자, 소장은 내분비선과 외분비선을 어때 모두 얘도 갖고 있어요. 장기 중에서 어때 가장 길고요. 자, 그런데 첫 번째 구조가 아까 얘기했지만 12지장, 12지장에서 공장, 공장에서 어디로 가요, 여러분? 회장으로 가죠. 12지장, 공장, 그 다음에 회장으로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공장 회장을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12지장과 공장 회장은 달라. 알았지? 자, 12지장 같은 경우는요. 자, 외분비선, 그 다음에 내분비선, 그 다음에 주름진 구조. 소장이 주름진 구조를 갖는 이유는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 흡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알았죠? 그죠? 자, 지금 보시면요. 12지장은 외 분비선 없어요. 알았죠? 내 분비선이 있어요. 됐어요? 그죠? 주름진 구조 없어요. 알았습니까? 자, 반면에 공장과 회장은 동일한데 외 분비선 있고 내 분비선 없고 주름진 구조가 있어요. 알았죠? 그죠? 자, 그러면 12장과 공장과 회장까지 이어지면서 그제? 소화가 완결돼요. 소화가 완성이 되고요. 완성 후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지? 흡수가 일어나요. 알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봐. 12장에서는 주로 뭐가 일어날까? 소화만 일어나. 소화만. 알았지? 자, 공장과 회장은 소화가 여기서 끝나야 되니까 소화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도 일어나? 흡수도 일어나는 게 특징이야. 알았지? 그지? 자, 그런데 생각해봐. 12지장이라고 하는 애 자체에서 소화액이 없잖아. 맞지? 그지? 소화액이 없는데 어떻게 소화를 합니까? 다른 애들이 어때? 공급을 해준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지?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얘 자체는 소화액이 없지만 여기 이제 소화 효소는 이자액이 어때? 담당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물론 여러분 소화 효소가 아닌 소화액 쓸개즙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소화 효소는 이자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액 같은 경우는 그냥 퉁칠게요. 그냥 소화액이라고 하면 이자액과 쓸개즙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알았죠? 일단 자체적인 소장의 어떤 이 구간에서는 소화액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자나 어떤 쓸개에서 어때 찍찍 싸준다라는 얘기야. 12장 쪽으로. 그러면 소화가 일어나겠죠. 맞죠? 그죠? 자, 반면에 이제 공장이나 회장에서는 자체적인 어떤 소화 과정을 어때 수행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소화 효소를 갖고 있어요. 알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뭐가 있냐면 그 어떤 가소분해 효소도 있지만 음식물을 분해하는 어떤 소화 효소가 공장 회장에 있는 애는 뭐야 이거? 막단백질이야 얘는. 분비 단백질이 아니야. 막단백질이 관여를 한다고. 그지? 그래서 얘는 특징적인 게 막단백질이 관여를 합니다. 알았죠? 막효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막효소.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때? 소화가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어때? 융토를 통해서 어때? 뭐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흡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12장의 내분비선 12장의 내분비선 아까 얘기했잖아. 내분비선이 있다고. 맞죠? 그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I세포가 있어요. I세포. I세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S세포가 있어요. 알았죠? 그죠? 자, I세포에서는 뭐가 분비가 되냐면 콜레시스토키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콜레시스토키닌. 약자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CCK라고도 얘기해. CCK. 알았지? 그지? 이 CCK가 하는 역할은 일단 이자액 분비를 촉진시켜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얘가 누구 분비를 촉진시키냐면 담즙산염, 쓸개즙 분비를 촉진시켜요. 쓸개즙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소장에서의 어떤 소화를 촉진시킨다라는 얘기죠. 12장에서. 그지? 반면에 얘가 억제시키는 것도 있어요. 위 운동을 억제시킵니다. 자, 얘가 위 운동을 억제시켜요. 억제라고 쓸게요, 그냥. 알았죠? 그러니까 따라서 뭐야? 위 내강에 존재하고 있는 음식물이 어때? 정체 현상을 어때? 갖게 해. 알았지? 왜 그래? 왜 그래? 음식물이 지금 이쪽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소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음식물이 어때? 분위기 파악 못하고 계속 밀고 내려오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조금 있다가 내려와. 닫아버린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윗속에 음식물이 있으면 아까 뭘 느낀다라고 얘기했어? 포만감을 느낀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위 운동을 억제를 시키게 되면 우리가 배불러. 포만감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자,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췌장은 진짜 여러 가지를 많이 내보내거든. 그지? 여기서 얘기하는 이자액은 주로 소화효소예요. 소화효소. 알았지? 소화효소가 관여를 해. 됐어요? 자, S세포는 세크레틴이 분비가 돼요. 세크레틴. 아시겠죠? 그죠? 이 세크레틴은 이자액 분비를 촉진시켜야 돼요. 뭘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여러분? 이자액 분비. 자, 여기서 이자액은 NaHCO3가 분비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때 이제 다량의 물이 같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NaHCO3가 뭐죠, 여러분?
중화제죠, 중화제. 맞죠? 그러니까 산성 음식물을 어때 중화시키기 위해서 얘가 분비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 봐봐. I세포와 S세포를 자극해주는 인자가 있어. I세포를 자극하게 되면 야, CCK 분비해 라고 할 거 아니야. 그지? 요게 바로 뭐냐면은 자, 위를 거쳐가지고 내려오는 음식물 중에서 그죠? 단백질 분해산물과 지방, 소화, 산물이 존재할 수 있죠. 왜냐하면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 좀 분해되잖아. 맞지, 그치? 그 다음에 혈 이파제에 의해서 지방도 조금 해체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이 I세포를 자극한다고. 무슨 말이야? 야, 너 소화할 때가 됐어. 이거지. 됐습니까? 반면에 이제 S세포가 자극을 받는 인자는 뭐냐면 산성 음식물이에요. 그죠? 위에서 내려온 산성 음식물. 즉, 낮은 pH 요거 자체가 S세포를 자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오케이, 바리.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왔잖아. CCK, 콜레시스토키닌, 세크레틴. 아시겠죠? 그죠? 얘네가 전부 다 어디서 분비가 되는 거라고요? 어디서 분비가 되는 거라고요? 12장에서 분비가 되는, 그죠? 대표적인 호르몬이다. 소화 관련 호르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CCK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세크레틴과 CCK가 위에 관해서는 억제를 한다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위 운동을 억제시킨다는 얘기.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음성 대목 이미지. 음성 피드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죠? 자, 세 번째. 쓸개즙. 쓸개즙.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건데 괜찮아, 이거? 쓸개즙? 어디서 만들어져? 학교 다닐 때 이거 내신용으로 많이 나왔던 거잖아. 어디서 만들어져요? 간에서 생성되고 쓸개에 뭐 되죠? 저장이 되고 어때? 분비가 되죠. 맞죠? 그죠? 자, 두 번째 특징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쓸개즙의 특징을 보게 되면 쓸개즙 자체가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지는 거 다 아시죠? 맞지, 그지? 그래서 자, 얘의 어떤 성분은 콜레스테롤과 왜냐하면 쓸개즙이 스테로이드 물질이잖아. 동물에서 스테로이드는 전부 다 콜레스테롤을 통해서 만들어줘요. 알았죠, 그죠? 자, 콜레스테롤 플러스 적혈구가 간에서 일부 파괴가 되거든요. 그죠? 적혈구 파괴산물이 합해져가지고 쓸개즙을 만들어줘. 알았지? 요 적혈구 파괴산물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리루빈이라고 얘기해요. 빌리루빈. 알았지, 그지? 빌리루빈. 됐어요? 자, 세 번째. 얘는 양친매성을 띠고 있어요. 그지? 계면활성제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중성지방을, 그지? 지방 덩어리를 지방 알갱이로 이렇게 떼어낼 수가 있어. 알았지? 이런 거 우리 뭐라고 얘기해? 지방 유화. 지방의 유화를 어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쓸개즙도 일종의 이제 지방 덩어리가 지방 알갱이로 바뀌기 때문에 저작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대신 얘는 소화 효소는 아니다 라고 하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간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초음파 검사를 받아요, 이렇게. 알았죠? 그죠? 그러면 쓸개도 이렇게 같이 볼 거 아니야. 맞지? 여러분, 이 쓸개에 암이 생기면 이건 어때?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거 알지? 담낭암. 알았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할 때 반드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사가 금식하라고 얘기해, 금식.
왜 그렇지? 금식? 음식을 먹잖아. 그러면 소화액 분비가 촉진될 거 아니야? 그럼 쓸개가 이것도 근육이야. 수축을 한다고. 그래서 쓸개 좀 짜줘. 그러면 초음파 검사할 때는 얘가 수축된 상태선 작기 때문에 외관을 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완된 상태, 비활성 상태로 어때? 유지를 해야지만 어때? 관찰하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쓸개즙 봤습니다. 됐어요? 자, 네 번째 이자액. 이자액, 그지? 자, 이자액은 얘 자체가 외의 분비선도 있고 내의 분비선도 있어요. 내의 분비선은 우리가 이제 호르몬에서 얘기할 거야. 인슐린, 글루카곤. 자, 그래서 이제 이자액의 외의 분비선 하는 게 굉장히 많죠, 얘가. 그지? 1차적으로 첫 번째 물과 NaHCO3라고 하는 중탄산 나트륨은 기본적으로 어때 존재를 하고 있고요. 얘가 소장으로 어때? 이게 이자잖아. 그지? 이자가 이자관을 통해 가지고 12장 쪽으로 어때? 이걸 쏴준다고. 알았지? 자, 그래서 어때? 소장의 어떤 그 내강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당연히 하겠죠. 맞지, 그지?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아밀라제가 여기서 분비가 돼. 아밀라제는 타액에도 있지만 이자에서도 분비를 한다라고 하는 거, 그지? 자, 세 번째가 뭐냐면 트립신과 키모트립신이라고 하는 게 어때? 분비가 됩니다. 자, 트립신과 키모트립신. 아시겠죠? 그죠? 자, 얘네들은요, 똑같이 펩신과 같이 단백질 분해 효소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뭐로 바꿔? 폴리펩티드로 바꾸거나, 자, 폴리펩티드가 일단 생성이 된 애가 어때? 들어와도 폴리펩티드를 그냥 더 작은 분자에다가는 펩티드로 어때? 가수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알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관여할 수 있고요. 이게 뭐 절대적인 어떤 그 규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그지? 어쨌거나 단백질 폴리펩티드를 어때? 분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리파제, 라이페이스. 리파제는 이제 지방 분해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지? 이거 되지?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잠깐, 그냥 넘어가기 뭐하네. 잠깐 봐. 트립신. 자, 이게 단백질 분해 요소인데 얘도 어때? 전구체로 어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립신 요겐 얘가 트립신으로 활성화되는 기작이 필요해요. 알았죠? 그죠? 그때 이제 활성제가 누구냐면 엔테로펩티데이스라고 얘기해. 엔테로펩티다제. 엔테로펩티데이스. 옛날에 이거 이제 고등학교 과학에서 있잖아. 옛날에 그제 생리학 파트에서 엔테로키나제라고 배웠거든. 엔테로키나제. 근데 엔테로키나제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엔테로펩티데이스라고 하는 표현을 써. 요즘에는.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냐면 장액에 있어요. 이거는 장액에 있어요. 알았죠? 그죠? 장액에 의해서 이제 분해가 되는 거야, 이것도. 맞아? 자, 그러면 트립시 노겐 얘가 이제 전구체로 분비가 돼서 얘가 이제 키모트립신으로 활성화되는 기작도 필요하겠죠. 그 과정에서는 트립신이 관여해. 알았지, 그제?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네 번째가 여기서도 핵산 분해 요소가 나옵니다. 알았죠? 그죠? 핵산 분해 요소. 그지? 얘를 뉴클레아제 라고 얘기해. 알았지? 뉴클레아제. 핵산 분해 효소. 물론 여러분 핵산이라고 하는 애가 영양소는 아니야.
알았어? 그지? 근데 우리가 이제 고기 같은 걸 먹었을 때 거기에 단백질만 있거나 지방만 있지는 않고 핵산도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고분자니까 어때? 이걸 해체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내가 DNA 복제할 때 쓰는 어떤 뉴클레오티드의 어떤 재료를 어때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핵산분해 요소 뉴클레아제는 핵산을 DNA, RNA를 뉴클레오티드로 가수분해하는 역할을 해요. 뉴클레오타이드로 어때? 가수분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DNA는 DNA 뉴클레오티드로, RNA는 RNA 뉴클레오티드로 어때? 가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이자의 무슨 선? 외분비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소장의 기능, 소장의 이제 소화기까지 어때?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소장의 소화 효소를 어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소장의 자, 소화 효소. 이것까지 하고 좀 쉴게요. 알았죠? 그죠? 간단하게. 일단 이 소화 효소는 뭐다, 여러분? 막단백질이다. 알았죠? 막단백질이다 라고 하는 거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당류를 어때? 단당류로 쪼갤 때도 어때? 소화효소가 필요하죠. 맞지? 그지?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자, 수크라제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수크라제는 이당류 설탕을 분해를 해서 자, 포도당과 과당으로 쪼개는 애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말타제라고 하는 게 있어. 여러분 그 설탕이 학술 용어로 수크로스라고 얘기하거든. 수크로스 분해 효소라고 해서 수크라제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엿당, 메가당을 말토스라고 얘기하거든. 말토스 분해 효소라고 해서 말타제라고 얘기해. 그럼 얘는 이제 포도당과 포도당으로 어때? 쪼개져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당, 젖당 분해 요소를 뭐라고 얘기해? 락타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락타제. 그지? 요거는 이제 유당이라고 하는 젖당을 분해를 해서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쪼개는 거죠. 체질적으로 우유를 먹으면 어때? 설사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해? 락타제 불내증이라고 얘기해. 젖당 불내증이라고 들어봤어요? 그지? 그러니까 우유 소화 잘 못하는 사람들. 그지? 자, 요게 이제 이당류를 단당류로 어때? 다 쪼개게 되면, 자, 얘네들은 모두 단당류, 수용성 양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포도당이나 과당이나 갈락토스나 이런 애들이 아미노산까지, 그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수용성 양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방산 하나를 여기다 붙이자, 여러분. 그지? 요거 없애고. 그럼 글리세롤을 지우고, 이게 글리세롤이라고 얘기했을 때, 글리세롤에 어때? 지금 지방산 하나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모노아실 글리세롤이나 모노글리세리드, 아실 글리세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요게 지금 뭐냐면 탄수화물 분해 효소고요. 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펩티데이스가 나와요. 단백질 분해 효소. 펩티다제. 이 펩티다제가 하는 역할은, 자, 아까 얘기한 펩타이드를 뭘로 바꿔요? 아미노애시드, 아미노산으로 어때? 최종 산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핵산 분해 요소가 여기서도 나와. 핵산 분해 요소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 핵산 분해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 아까 이자에서 분비되는 소장상부에서 소화가 되는 그 효소가 아까 뭐 있었어? 뉴클레아제. 그지? 걔는 그 DNA, RNA를 뉴클레오티드까지 쪼갰죠. 맞죠? 그죠? 여기서는
뉴클레오티다제. 뉴클레오티다제라고 얘기해. 우리가 이제 뉴클레오티드가 이거잖아. 맞지, 그지? 그러니까 따라서 핵산을 분해해서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 단량체로 어때 쪼갰을 때, 일단 아까 요게 이제 생성이 됐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이제 뉴클레오티다제라고 하는 애는 뉴클레오티다제라고 하는 애는 여기를 자르는 거야, 여기. 알았지, 그지? 그래서 뉴클레오티다제는 자, 뉴클레오티드를 자, 인산기와 얘를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 뉴클레오시드. 알았지? 뉴클레오시드 기억나지? 기억 안 나면 다시 봐요. 알았지? 자, 뉴클레오시드로 쪼갭니다. 뉴클레오시드는 오탄당하고 염기를 어때 묶어서 얘기를 해. 그지? 그럼 얘가 어때? 먼저 작용을 하고 나서 뉴클레오시다제. 얘가 나중에 작용을 하거든요. 그럼 뉴클레오시다제는 뉴클레오시드가 남았잖아요. 뉴클레오시드를 분해를 해서 오탄당과 당과 그지? 염기로 최종적으로 쪼개는 역할을 하죠. 알았죠? 그지? 저기는 없는 건데 지금 쓴 거예요.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